자, 오늘은 단어 2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소통, 그리고 소집. 자, 여러분,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런데 뜻은 정반대입니다. 소통은 서로 오가는 겁니다. 양방향이에요. 소집은 불러 모으는 겁니다. 한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어느 쪽일까요? 문장을 하나 놓고 보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지시입니다. 당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의 기본 플랫폼이 될 민주당 TV도 같이 논의해달라.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단어 3개만 뽑아보십시오. 모든, 뉴스, 기본 플랫폼, 그리고 당의 공식 설명은 이랬습니다. 국민과 당원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저 문장은 소통에 가깝습니까? 소집에 가깝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30분을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정 방송을 퇴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더라. 정보를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선언했다더라. 저는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명령도, 그런 선언도 없습니다. 김 대표는 특정 방송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실제로 나온 문장만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온 문장만 봐도 물어볼 게 충분히 많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장을 한 조각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 모든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이라는 단어는 예외를 없애는 단어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에서 나온 소식 중에 저기를 안 거치는 게 있느냐? 없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조각, 기본 플랫폼입니다. 기본이라는 건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여기가 표준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안 거치면 예외가 되는 거죠. 자, 이 2개를 붙여보십시오. 모든 뉴스의 기본 플랫폼. 그러면 이건 창구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창구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2가지로 다 읽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해석을 한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여권 관계자 발언이라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이 최고위원 회의나 대변인 브리핑보다 외부 채널에 먼저 출연해서 현안 입장을 밝히는 일이 잦았다. 계파 갈등도 그런 유튜브에서 확대된 전례가 있으니 외부 스피커에 편승하지 말고 당내 공식 플랫폼을 통해 목소리를 내라. 자,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편승하지 말라. 편승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남의 것에 얹혀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방송에 나가는 걸 얹혀가는 행위로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대신 당내 공식 플랫폼을 통해 목소리를 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이건 소통보다 소집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소통이면 이렇게 말해야 하거든요. 새 창구를 만들었으니 여기도 써달라. 그런데 나온 말은 이겁니다. 저기 말고 여기로 오라. 자, 여러분, 그 차이가 한 글자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2번째 이야기입니다. 관영 채널은 왜 잘 안 될까요? 저는 이걸 감정 빼고 구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방송을 왜 봅니까? 모르는 걸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방송은 왜 안 봅니까?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정당송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압니다. 당에 유리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켤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우리 당 안에서도 이미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델리민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 47만 명입니다. 적은 채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요?
당 안에서 나온 진단이 이렇습니다. 당내 쓴소리를 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나와서 당을 비판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채널 이름을 바꾼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가 채널이 아니라 문화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현실적인 제약도 하나 있습니다. 정당은 유급 사무직원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중앙당과 시도당을 다 합쳐서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을 제대로 굴리려면 외부 인력을 써야 하고 예산이 나갑니다. 자, 저는 여기서 누가 이득을 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 여러분이 낸 당비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산 규모와 인력 구성은 공개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공개하면 지금 도는 이야기들이 하루 만에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단어 2개를 놓고 30분을 갔죠. 소통이냐 소집이냐. 그래서 이번엔 당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정리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저를 순진하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순진하다는 이야기도 그냥 읽겠습니다. 소통 이야기를 해놓고 골라 읽으면 그게 제일 우스운 거니까요. 먼저 그 단어 이야기를 보신 분들 반응부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소통과 소집, 한 글자 차이라는 말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몰랐거든요. 자, 저도 그 문장을 며칠 들여다보다가 그 차이를 봤습니다. 소통은 서로 오갑니다. 소집은 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당의 설명에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제 문장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둘이 잘 안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편승하지 말라는 표현이 제일 걸립니다. 외부 방송 나가는 게 얹혀가는 겁니까? 자,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편승이라는 건 남의 것에 얹혀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얹혀가는 행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유권자를 만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 표현 하나 때문에 이버진 사안이 소집으로 읽히게 된 겁니다. 단어 하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이번엔 저를 순진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문장만 덧붙이면 논란이 끝난다고요? 그 한 문장을 안 하려고 이러는 건데 순진하십니다. 자, 이 지적 받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그 문장을 제안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판만 하면 저쪽은 방어만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으면 안 하는 게 선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드렸으니 이제 안 하면 그건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선택은 기록에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돌더군요. 그래서 뉴스공장 퇴출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헷갈립니다. 자,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김 대표는 특정 방송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출 명령이니 장악 선언이니 하는 표현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해석입니다. 다만 해석이 나오게 만든 문장은 실제로 있습니다. 모든 뉴스의 기본 플랫폼, 그리고 편승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건 없는 명령이 아니라 있는 문장입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석 대표 지지자인데요. 솔직히 오늘 방송이 제일 공평했습니다. 없는 얘기 안 하고 있는 문장만 놓고 따지시더라고요.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편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없는 이야기로 공격하면 상대는 그 하나만 반박하고 나머지를 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실제 문장으로 물으면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름을 안 부르고 문장만 뜯은 겁니다.
지방에서 이런 말씀도 오셨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유튜브를 새로 한다면서요. 저는 이게 더 이상합니다. 자, 저도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듣겠다는 취지라고 하더군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미 밖에 다 있습니다. 외부 방송에도 있고, 당원 게시판에도 있고, 지난주에 회의장을 나간 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목적이면 새 스튜디오를 지을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목소리에 답하면 됩니다. 그게 더 빠르고 돈도 안 듭니다. 이런 말씀도 왔습니다. 불리한 소식을 다뤄야 한다는 조건, 그거 방송에서 절대 못할 겁니다. 자,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론이 정해집니다. 안 봅니다. 그리고 안 보면 아무리 예산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요구가 아니라 산수예요. 델리민주가 구독자 47만인데 왜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당내 쓴소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널 이름을 바꾼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문제가 채널이 아니라 문화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비판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자,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정해드렸습니다. 자, 개국하면 출연자 명단을 보십시오. 불리한 소식을 다루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과 인력이 공개되는지 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당원이면 당에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당비로 하는 일이니까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매일 방송국 얘기만 하니까 좀 지칩니다. 이제 다른 얘기 좀 합시다. 자, 이 말씀도 새기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게 인선, 홍보, 조직 이야기뿐입니다. 부동산도 검찰 개혁도 아직 큰 방향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강릉 보궐선거 준비도요. 나오면 그날 바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방송국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는 짧습니다. 소통은 창구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답을 하느냐의 문제다. 그 한 줄이 오늘 정리네요. 자, 저도 오늘 그 문장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매일 이 채널 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대안까지 만들어서 들이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냥 욕하고 말았을 텐데요. 그거 보면서 이게 야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당하는 방식이구나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 제일 좋았습니다. 야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당하는 방식. 저는 그 표현을 오늘 제 것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야당일 때는 무너뜨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일 때는 만드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판도 만드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문제만 짚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문장을 같이 내놓는 거죠. 오늘 제가 제안드린 문장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민주당 TV는 당의 공식 발표를 정리하는 창구이고 의원들이 어디서 말할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 한 줄이면 오늘 논란이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오면 그날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묻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당 TV 개국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다시 오겠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나쁘면 나쁘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자, 3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건 잘 안 다뤄진 이야기인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식 채널이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 쪽에서도 국민 통합을 내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듣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오. 정부 쪽에서 하나, 당 쪽에서 하나,
공식 채널 두 개가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듣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이루는 방법이 채널을 새로 만드는 것뿐일까요? 서로 다른 생각은 이미 밖에 있습니다. 외부 방송에도 있고 당원 게시판에도 있고 지난주에 회의장을 나간 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겠다는 게 목적이면요. 새 스튜디오를 짓는 것보다 지금 있는 목소리에 답하는 게 빠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소통을 하겠다면서 새 창구를 만드는 건 순서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은 창구 개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답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당에 창구가 없어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최고위원회의가 있고 의원총회가 있고 당원 게시판이 있고 대변인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이 나온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가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3명이 표결에 불참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구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창구를 안 쓴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 창구를 만들면요. 그건 소통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자, 4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집이 아니라 소통이 될까요? 저는 3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불리한 소식을 다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제 취향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사람들이 외부 방송을 왜 봅니까? 거기서는 당을 비판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 방송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봅니다. 그러면 의원은 당 채널에 나가고 시청자는 계속 밖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당의 목소리만 그 공간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여론조사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지난주 최고위 퇴장 같은 일도 다뤄야 합니다. 그걸 하면 봅니다. 안 하면 안 봅니다. 2번째 조건입니다. 출연자 명단입니다. 자,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통하겠다, 열겠다, 함께 가겠다. 그런데 명단은 못 속입니다. 개국 첫날 누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당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만 나오면 그건 홍보 채널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45.92%를 만든 쪽 사람들도 나오면 그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번째 조건입니다. 예산자 인력 공개입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누가 총괄하는지, 기존 채널은 어떻게 되는지. 이 3가지가 공개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안 되면 의심이 자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3가지가 어려운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의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 지도부가 제일 아쉬운 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당원 절반이 아직 마음을 못 풀었으니까요. 그런데 신뢰는 방송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개로 만드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당이 유튜버와 경쟁하는 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왜 유튜브로 옮겨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쪽이 아니라 사람들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쪽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권력을 가진 쪽을 대변하는 채널이 그 공간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과 겨루고 있느냐? 그걸 밖에서 보면 한심해 보인다. 자, 저는 이 지적이 아프지만 새길 만하다고 봅니다. 정당은 정당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밖의 채널들과는 경쟁이 아니라 연대를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TV를 만드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창구가 많아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름을 정확히 붙이자는 겁니다.
지금 나온 문장은 소통이 아니라 소집에 가깝습니다. 모든 뉴스의 기본 플랫폼. 외부 스피커에 편승하지 말라. 이 두 문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어요. 당에서 이렇게 한 문장만 덧붙이면 됩니다. 민주당 TV는 당의 공식 발표를 정리하는 창구이고 의원들이 어디서 말할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자, 여러분 이 한 문장이면 오늘 논란이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오면 그날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나온 게 브랜드 재검토, 복장 혁신, 방송국 신설, 지명직 인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최고위원 3명이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직 안 나온 게 있습니다. 45.92%를 향한 말입니다. 지난주에 진 사람은 자기 지지자들에게 탈당하지 말라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긴 쪽에서 남아달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방송국 10개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소통입니다. 채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편 절반에게 말을 거는 것. 끝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소통과 소집, 한 글자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벌어지는 일은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리한 소식을 다루는가, 누가 출연하는가, 예산을 공개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민주특 TV 개국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